첫 번째 경기 PSV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호벤은 지난 라운드에서 츠르베나에 승리하며 사실상 2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다. 플라밍고가 퇴장당하는 악재가 있었지만 룩 대용의 두 골이 컸다. 승점 8점의 두 팀이 있지만 자그레브와 골득시 차가 11골이기에 이 경기에서 패해도 자그레브가 엄청난 대승을 따내지 못하는 이상 순위가 바뀌지 않는다. 단 자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승부 이상이 필요하고 전승팀을 상대로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홈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리버풀은 챔스 유일의 전승팀으로 최소 2위를 확정하며 16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했다. 이 경기를 패하고 바르샤가 승리할 경우에만 2위가 되는 유리한 상황이다.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이번 원정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말 리그에서 엄청난 페이스를 자랑하는 본머스를 상대해야 하기에 어느 정도는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다. 접전을 본다. 리버풀은 살라와 디아즈 등이 선발보다는 벤치에 머물며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거스틸과 비어만 등 수비 가담이 좋은 중앙 미드필더들을 내세울 호벤이 쉽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 두 팀 모두 수비 위주로 경기에 나서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PS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슈투트는 직전 원정 경기에서 슬로반을 잡고 순위를 끌어올렸다. 상대에게 한 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선제 두 골의 리드를 지켜냈고 후반 막판 쐐기골까지 나왔다. 장기 부상을 이겨내고 돌아와 윙어로 출전한 로얼링이 맹활약했고 운다브가 최전방에서 왕성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몰고 다녔다. 비록 지난 주말 마인츠 원정에서 패하긴 했지만 홈에서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파리는 맨시티를 잡고 플레이오프 진출에 다가갔다. 그 경기를 패했다면 사실상 챔스 탈락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덤벨레와 하무스 등이 교체로 들어와 골을 터뜨리며 대역 전극을 이끌었다. 단 이번 원정에서 승점 추가를 하지 못하면 맨시티와 자그레브 등에게 역전당할 가능성도 있고 승점 추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접전이 유력하다. 두 팀은 모두 화력에 강점이 있다. 운다브와 로얼링, 볼테메드의 슈투트와 바르콜라와 하무스, 이강인의 팔이 모두 언제든 골을 만들어낼 힘이 있다. 그러나 이 경기는 패하지 않는 게 위닝이 될 수 있다. 자그레브가 승리해도 골득실에서 크게 앞서고 있기에 역전 가능성이 높지 않고 두 팀이 버티기로 경기를 마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AS 모나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인테르는 스파르타 프라하 원정을 승리하며 16강 직행에 다가섰다. 승점 13점 팀들이 모두 승리하고 이 경기에서 대패를 당하는 상황만 오지 않는다면 플레이오프 일정을 소화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주말에는 원정에서 렛체 상대로 골 폭죽을 터뜨리며 대승했는데 선두인 나폴리를 맹추격 중이다. 프라테시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라우타로와 둠프리스, 타레미 등이 연속골을 터뜨렸다. 모나코는 빌라를 잡고 16강 직행을 노린다. 벤피카와 아스날에 연패하며 위기가 있었지만 전반 초반 터진 신고의 골을 잘 지켜내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단 마지막 일정이 인테르 원정이기에 쉽지 않을 수 있다. 강팀 원정에서 무리한 운영보다는 자카리아와 카마라 등이 최종 수비와 간격을 최대한 좁히며 수비 위주로 나서고 역습으로 기회를 볼 것이다. 인테르의 승리를 본다. 모나코는 리그앙과 챔스 등에서 모두 순항 중이다. 비록 프랑스 컵 대회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어느 팀 상대로도 쉽게 밀리지 않고 있다. 단 세리의 최강팀 상대로는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미키타리안과 프라테시, 바렐라 등이 중원에 나와 점차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라우타로가 뒷공간 침투로 기회를 노릴 인테르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샤흐타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지난주 경기에서 볼로냐에 패하며 순위가 떨어졌다. 비록 2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고 아직 16강 직행도 노릴 수 있지만 지난 시즌 준우승팀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최근이다. 성적 부진으로 누리사인이 경질되기도 했고 최근 성적을 내지 못했다.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 분위기 반등이 절실하다. 강점이 있는 홈 경기에서 세루 기라시와 바이노 키튼스를 앞세워 승리를 노릴 것이다. 샤크타르는 지난 경기에서 브레스트를 잡고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번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며 승점 10점 팀들의 부진을 발해야 한다. 물론 승점 8점인 맨시티와 자그레브 중 한 팀만 승리해도 탈락이 확정된다.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기에 다소 분위기가 좋지 않은 도르트문트 상대로 원정에서 에기나우드와 페드리뉴 등을 앞세워 승부를 볼 것이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본다. 직전 홈경기에서 브레멘 상대로 2골의 리드를 지켜내지 못하며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기라시의 골 결정력은 확실했다. 극단적으로 라인을 올려 경기에 임할 샤크타르 상대로 기라시가 문전에서 기회를 살릴 것이고 엠네찬과 그로스가 중원을 장악할 도르트문트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아탈란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르샤는 벤피카 원정을 승리하며 16강 직행을 확정했다. 모나코 원정을 패하며 시작한 이번 챔스인데 그 후 연승에 성공했고 챔스 우승에 도전한다.
벤피카 상대로는 9골을 주고받는 접전을 펼쳤는데 하피냐와 레반도프스키가 나란히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역전을 이끌었고 지난 주말 라리가 경기에서는 발렌시아 상대로 7골을 폭발했다. 아탈란타는 부진하던 시기를 지나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 챔스에서는 루크먼과 레텍이 브레시아니니 등의 골이 터지며 5골차 승리를 거뒀고 리그 원정에서는 홈의 강자인 코모 상대로 승리했다. 시즌 더블 이상을 노리고 나선 이번 시즌인데 훌륭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단 아직 챔스 16강 직행을 확정하지 못했기에 바르샤 원정에서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아탈란타가 워낙 좋은 시즌을 보내는 건 사실이다. 돌아온 레테기와 함께 루크먼과 파살리치 등이 바르샤 상대로 역습으로 기회를 노릴 것이다. 그러나 바르샤의 기세가 워낙 대단하다. 페드리와 대용의 중원 지원 속에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 야말이 경기 내내 기회를 노릴 바르샤가 승리할 것이다. 6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스파르타 프라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아틀레티코 원정 패배로 인해 16강 직행을 확정하지 못했다. 그래도 같은 승점 팀들 중에서 골득실에서 가장 앞서기에 이 경기를 승리하면 직행이 가능하다. 비록 지난 주말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선제 2골을 살리진 못했지만 그리말도와 호프만 등이 휴식을 취했고 프림폰과 팔라시오스가 짧게 뛰었기에 이 경기에 베스트 전력을 가동할 수 있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이미 탈락이 확정됐다. 맨시티와 페에노르트, 인테르 등의 연패했기에 대회 초반에 기세를 살리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 굳이 전력을 다할 이유가 없다. 이번 레버쿠젠 원정보다는 주말에 있을 슬로바츠코 원정에 집중할 것이다. 라치와 라이리는 쇠렌센 등이 벤치에 머물며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이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본다. 홈의 이점은 차치하더라도 전력에 우위가 있고 동기부여 역시 확실하다. 인카피에가 징계로 결장하긴 하지만 그리말도와 탑소바 등이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부상에서 돌아온 보니페이스가 패트릭 시크, 비르츠와 함께 공격을 주도할 레버쿠젠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